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구독이 제 채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독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불특정 다수에게 영상이 노출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하락론자들에게 현혹된 많은 분들을 악의 구렁텅이로부터 구출을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구독 버튼 누르지 않고 시청하시는 분들께 구독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 읽는 준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1월 11일 2021년 신년사를 발표를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 어른이라고 하는 대통령께서 주거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는데, 과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 라고 했던 그분께서 집값 전세값 폭등시켜 송구한 마음이라 표현을 하셨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고, 주거 안정을 위한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지난해 신년사에서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신년사에서는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는다고 하시니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가 코앞에 두고 있으니 정말 급하긴 급하셨나 봅니다. 여당의 누구는 양도세 완화를 하자고 하고, 누구는 절대 안 된다며 선을 긋고 있고, 홍남기 기재부 장관께서는 기존 주택을 다주택자가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할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고 오히려 21년 연말까지 매도를 한다면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50% 경감시켜주겠다, 이런 정책을 펼친다면 저는 당장 올해부터 집값은 하향 조정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가 3천을 돌파한 이유 중 하나가 공매도의 한시적 금지였죠. 공매도는 하락에 베팅한다는 의미인데, 개인은 하지 못하고 증권사 같은 곳만 가능한 거죠. 남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빌려서 시중에 물량 폭탄을 안겨주게 되니 한국 주식은 늘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만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주식 폭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를 해버리니 불붙은 개미들이 날개를 달아 하늘로 솟구치게 되니 오직 개미들로만 시세 견인을 하고 있는 미친 코스피 시장이 됐죠. 저는 공매도가 시장이 과열되기 직전에 시키는 순기능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공매도 순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니 오직 돈만 벌고자 달려드는 개미들 때문에 추후 폭락이 오더라도 역대급 대폭락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공매도처럼 시장을 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양도세의 대폭 완화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취득세, 보유세 대폭 강화로 인해 추가적인 투자적 수요 진입을 원천 차단시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추가 구입에 대한 수요가 적기 때문에 여기서 공급 물량만 평상시보다 더 많이 만들게 된다면 집값은 틀림없이 안정세로 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바람이 백날 세게 불어도 나그네의 외투를 벗길 수 없듯이 한반도 국민성은 외부의 핍박에도 전혀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 싸우는 강인한 집념의 민족이기 때문에 정부가 가고자 하는 강경 노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회 기재위 위원장인 여당 윤모 의원이 다주택자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증여세 할증 과세 추가 도입 등이 담긴 긴급 대책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합니다. 요지는 양도세율이 높아지니 다주택자가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가족, 친인척에 증여하고 있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윤 의원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증여된 주택에 대해 추가적으로 할증 과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저는 이분의 사고방식을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양도세율이 높아졌으니 증여로 방향이 틀어지는 것인데, 양도세율이 완화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문제를 가지고 합법적 증여인데도 불구하고 편법적 증여라 지칭하고 할증 과세까지 한다고 하니 이거 완전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동이지 않나요? 헌법 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당신들이 그렇게나 좋아하는 헌법에 나와 있는 법률이에요.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법안을 마음대로 남발하는 행동이 국가 시스템을 멈추게 만드는 암세포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집권 여당 의석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만 믿고 왜 여당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행동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러니 지지율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2.18 전국 조정 대상 지역 지정으로 인해 지방 분양권 시장은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다주택자가 비규제 지역일 때 청약에 당첨되었으나 중도금 대출 받기 전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3주택 이상부터는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여기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에는 다주택자의 매수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 승계가 불가능할 뿐더러 설령 무주택자나 1주택자라 할지라도 등기 후 6개월 내 실입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외지 투자자가 분양권 매물을 받기가 어려워졌긴 합니다. 기존에는 투자자들끼리 넘기고 넘기면서 분양권 프리미엄이 완만하게 상승하던 현상이 초기부터 아주 세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막판에 받아주면서 하락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 지방광역시라 할지라도 너무나 세게 나온 분양권 프리미엄을 받아줄 현지 실수요자가 소멸되어 버리니 수요가 상대적으로 약한 지방의 경우 높은 초피로 잡은 투자자라면 앞으로 상황이 어렵게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즉 정부의 정책은 지방에서는 참 잘 먹힌다는 것이죠. 어차피 실거주 수요라 하면 지역 현지인밖에 없으니 수요를 틀어주면 가격이 쉽게 다운되는 지역이 바로 지방 부동산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울은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경기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많은 대기 수요가 진입해버리기 때문에 수요층 하나는 지방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두텁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방과 서울의 차이입니다. 다만 지방은 사이클이 서울보다 짧아 지역 갈아타기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더 크게 복리로 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 부동산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